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한 친구는 새로 무언가를 배워보고 싶다며 학원을 등록해놓고도 몇 번 가보지도 않고 그만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와서 내가 뭘 좋아하지를 계속 고민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서 남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릴 때는 뭐든 흥미로웠습니다. 색종이 하나, 퍼즐 하나로 몇 시간을 보냈고 사소한 것에도 몰입하며 시간을 잊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입니다. 무엇을 해도 내 일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떠올려보라 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게으르다거나 의욕이 없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고 그 안에 감춰진 철학적, 심리적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동기부여 콘텐츠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게 없어라는 그 감정 뒤에 숨어있는 내면의 시스템 자체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디 숨어있는 보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시도해보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경험이 많아야 진짜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방식에는 한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원래부터 존재한다는 믿음이 깔려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과 취향은 그렇게 고정된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해도 좋아하는 것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뇌의 주의 시스템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몰입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반복 속에서 발생합니다. 즉, 좋아하는 것은 발견이 아니라 형성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딱히 흥미롭지 않더라도 시간을 들이고 익숙해지면 점차 애착이 생기고 결국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전율이 오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대상을 찾으려 합니다. 이 기대가 무너지면 난 아무것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입시, 취업, 승진 등 모든 시스템이 정답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맞히는데 익숙해진 우리는 느낌보다는 맞는가 아닌가를 따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나에게 잘 맞는지를 스스로 판단해볼 기회조차 박탈당합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괜찮은가?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을까? 돈이 될까? 이런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취향은 애초에 관심 목록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마치 결핍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은 좋아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 자체가 무뎌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좋아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이걸 왜 좋아하지? 쓸모가 있나?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이 질문들이 쌓이면 결국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이 됩니다. 또한 비교의식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SNS에는 누군가는 요리를 좋아한다며 예쁜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하이킹에 푹 빠져 일상을 기록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까지 좋아하는 게 없지? 이 생각은 곧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나는 무기력한 사람인가? 나는 열정이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그런 감정은 대부분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열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또한 좋아하는 것을 직업이나 목표로 연결짓는 것도 필수는 아닙니다. 무언가를 좋아할 수 있는 감정,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좋아한다는 감정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경험과 감정의 반응 속에서 아주 천천히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의 체험으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내가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속도와 완성도를 내가 자연스럽게 거부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대학을 정할 때, 직장을 고를 때, 심지어 취미를 만들 때조차도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합니다.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가? 그런데 그 질문은 거꾸로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어떤 것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자격심사처럼 감정을 검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약간의 무모함과 둔감함이 필요합니다. 별로 큰 감흥이 없어도 일단 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나랑 맞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단하자고 여유를 둘 수 있는 태도.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져도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좋아하는 걸 못 찾는 건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판단 유예를 하지 못해서입니다. 감정을 깊이 겪어볼 수 있을 만큼 기다려주는 훈련이 부족한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안다는 건 어떤 정서적 경험의 결과지 객관식 문제를 맞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내가 가장 편안한가입니다. 그 감정을 따라가 보면 의외의 곳에서 나만의 취향이 자라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모른다는 말은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너무 적다는 말과 같습니다. 취향은 감정의 언어입니다. 즉, 감정을 자주 느끼지 않으면 취향도 생기지 않습니다. 감정을 느끼려면 우선 멈춰야 합니다. 무언가를 소비하거나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머무르고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감정이든 표면적으로만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결국 아무 감정도 오래 남지 않게 되고 감정이 없으니 좋아하는 것도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정과 먼저 화해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좋아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한동안 별 감정이 없다는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꾸준히 무언가를 해보는 겁니다. 너무 강한 자극이 아니라 작은 반복 속에서 감정의 회로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결국 좋아하는 것을 찾는 일은 정체성 회복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기 취향을 말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이걸 좋아한다고 말해도 되나? 이런 게 내 정체성에 어울리나? 이 질문 자체가 취향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찾는 과정은 나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회복해가는 긴 여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는 건 단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건 평생의 작업입니다. 그동안 못 찾았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꺼내고 다시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감각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면 됩니다.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은 성공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작은 기쁨의 씨앗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